음. 자, 갑시다. 우리가 이 기하 과정을 배우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무슨 좌표를 배운다? 평면 좌표를 배워. 평면 좌표는 2차원이지. 2차원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만 그리는 거야. X축. 자, 초등학교 때는 수직선 X축만 배워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이렇게 Y축을 설정해서 평면 좌표라는 걸 배우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마지막 고3 기하 과정에서는 공간 좌표를 배워요. 그럼 이 공간이라는 건 입체 도형이거든. 그지? 입체. 이 입체를 우리가 좌표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요거를 가장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정육면체야. 정육면체나 직육면체. 이 육면체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여기다가 선을 하나 더 그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치? 자, 그어주니까 여러분 어떤 모양이 나오냐? 정육면체 모양이 나오는데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잘 봅시다. 선을 이렇게 그어주는 거지. 자, 요렇게 하나, 축을 하나, 어디를 기준으로? 이 점을 기준으로 하면 이해가 편해요. 이렇게 하나, 됐니?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눈에 보여요? 그래서 얘가 이제 원점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 요게 눈에 보여야 돼. 자, 그럼 이제 축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얘가 X축이 되고요. 얘가 Y축이 되고 얘가 Z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X축하고 Y축하고 이루어진 자, 요면은 X와 Y로 구성된 평면이지. XY 평면이에요. 얘를 XY 평면이라고 부르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여기 얘는 뭘까요? X축하고 Z축으로 이루어진 면이지, 그치? 따라서 얘를 뭐라 그런다? X, Z 평면이라고 할 거고요. 자, 이제 뒤쪽에 이 부분 보이지? 얘는 뭐죠? Y축하고 Z축으로 이루어진 면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자, Y, Z 평면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이 평면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이쪽 가보자. 자, 이게 뭐죠 지금? 우리가 기하 과정을 배우기 전까지의 평면 좌표야. 그럼 항상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었단 말이야. 근데 공간 좌표를 가니까 누가 X축이에요? 얘가 X축이 아니라 얘가 X축이에요. 그지? 그리고 얘가 X축이었는데 갑자기 얘가 Y축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Y축으로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있었던 이 부분이 Z축으로 바뀝니다. X, Y, Z. 자, 그러면 왜 평면이 중요하냐? 이 평면을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점을 하나 찍어봤을 때 요 점의 X좌표가 2이고 요 점의 Y좌표가 2예요. 그럼 여러분들 좌표 어떻게 읽지? 수선을 내렸을 때 나오는 X, Y 값을 읽어주는 거지. X좌표 1, Y좌표 2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럼 또 바꿔볼까요? 이번엔 여기가 Y고요. 여기가 Z예요. 자, 그랬더니 이때 찍는 점이 자 이렇게 찍어봤더니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좌표를 어떻게 읽지? Y 값이 2구나 Z 값이 3이구나 이렇게 읽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평면을 기준으로 읽어주면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잘 봐봐. 이 XY 평면에 있는 요 점을 한번 읽어볼 거야. 요 점을 잘 보세요. 요 점 잘 읽어볼 거야. 자, 얘가 2고 얘가 3입니다. 선생님 왜 얘가 2죠? 잘 보세요. 원점을 기준으로 화살표 있는 방향으로 커져가는 거지. 그치? 원점을 기준으로 화살표 있는 방향으로 커져갑니다. 플러스예요. 그럼 그 반대편은 당연히 마이너스였겠지. 이런 식으로. 그지? 자, 역시 원점을 기준으로 Y축은 화살표 방향으로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양수가 선택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좌표는 어떻게 읽어요? X좌표가 2고
y좌표가 3이다라고 읽을 거야. 근데 공간 좌표니까 좌표가 하나 더 생겨. 무슨 좌표? z좌표가. z좌표는 뭘 말하죠? 위아래를 말하는 거야. 잘 봐봐. x는 앞, 뒤를 말하죠. 앞, 뒤. y는 좌우를 말해요. z는 위아래를 말해요. 그래서 요 점을 읽어보니까 xy 평면에 있는 점이다라는 거지. 그럼 x좌표가 2고 y좌표가 3이라는 거 쉽게 읽었네? 그럼 이 z좌표는 어떻게 읽는 거야? 위아래로 읽어주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 xy 평면 위에 있으면, 이 평면 위에 있으면 y좌표가 얼마가 되죠? xy 평면 위에 있어, 이 평면 위에. 그럼 y좌표는 제로가 되지, 그렇지? 위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아래로 내려간 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잘 맞니? z하고 이 z가 z좌표는 이 xy 평면에서 얼마가 돼? 항상 0이죠, 그렇죠? 맞지? 이런 거지, 그렇지? 이게 xy 평면이야. 근데 여기에 z축이 이렇게 있는 거야, 맞니? 그러니까 z가 0이 됐겠죠, 그렇죠?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얘가 얼마다? 0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특징이 하나 생겼어. 무슨 특징? xy 평면은 z가 얼마다? 0이다라는 특징이 하나 생긴 거예요. 왜? xy 평면에는 xy 값만 있는 거야. z 값은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좌표 값이 0이 된다는 말이야. 자, 그럼 xz 평면 가볼까요? xz 평면 가보니까 자, x축하고 y축으로 이루어진 이쪽에 이렇게 평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읽어보죠. 얘가 자 5였다고 써볼게 선생님이. 자 그러면 이 xz 평면은 x하고 z로만 구성된 거야. x하고 z로만 구성됐으니까 좌표를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점의 x값 수선 놓으니까 2예요. y값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z값이 얼마다? 5라고 또 읽혀요. 맞니? 그럼 y좌표는 뭐지? 라고 봤더니 xy 평면을 놓고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지금 이런 모양이 된 거야. 맞니? xz가 실제로. 그런데 y축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간 것도 아니고 오른쪽으로 간 것도 아니죠. 그렇죠? 왜? xz 평면에 이렇게 걸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y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이 평면의 문자만 읽어봐도 쉽게 할 수 있어. xz로만 구성된 평면입니다. 그럼 y값은 당연히 0이 되는 거죠. 자, 외우기 싫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외워지는 거예요. 됐니? 자, 마지막으로 여기 yz 평면이죠. yz 평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치?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yz 평면은 지금 어디에 딱 걸쳐 있어? 이 yz 평면은 원점에 딱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y하고 z로만 구성된 거야. x는 존재할 수가 없어. 좌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값이 없어진다는 건 아니야. 다른 값을 못 갖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도 읽어줍시다. 자, yz 평면이니까 yz는 읽을 수 있겠네요. 이 점에서, 그지? 이게 yz 평면이니까. 그러면 y 값은 수선 내리니까 3이에요. z 값은 5예요. y 값이 3이 됩니다. 가운데 z 값은 5예요. 그러면 x 값은 얼마가 된다?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래서 yz의 특징은 뭐다? x가 0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좌표를 정확하게 읽고 특징을 잡아내야 돼. 좌표만 읽는다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 평면이 갖는 의미는 뭐지? x 값이 없는 거야. 0이야. 다른 걸 가질 수가 없어. yz로만 이루어진 거야.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요 좌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이 좌표는 지금 어떻게 됐죠? 평면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평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간 위에 어딘가 있는 거야, 그렇지? 평면에 속하지 않는 놈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있는 거다? 이렇게 있는 거야. 자, 밑으로 내렸을 때 갖는 xy 좌표 2,3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뒤로 밀었을 때 갖는 z 좌표 높이가 5잖아, 맞니? 그래서 이 좌표는 어떻게 되죠? 2,3,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주면 공간좌표를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럼 여러분 이 공간좌표는 실질적으로 공간을 몇 등분한 거죠? 잘 봐봐요. XY 평면으로 케이크를 딱 잘라요. 정육면체 케이크를 가운데로 싹 잘라.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죠? 자, XY 평면이 이렇게 옆으로 자르면 이제 XZ 평면으로 이렇게 자를 거야. 맞니? 그리고 누구죠? 그 다음에 YZ 평면으로 십자가로 자를 거야. 이렇게 자르는 거야. 지금 여기에 정육면체가 있어요. 그럼 십자가로 빡 자르면 4등분이 돼. 근데 그걸 XY 평면을 가운데로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총 8등분이 되는 거야. 얘는 지금. 됐니? 공간이 8등분 되는 거다. 거기까지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렇게 잘 그려지면 됩니다. 공간좌표는 이 좌표를 읽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읽고 특징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다. 그것만 하면 뒤에가 겁나 쉬워. 겁나 쉬워 진짜. 왜? 여러분들은 이미 뭘 배웠어? 평면좌표. 공통수학 2에서 정가좌표를 통해서 뭐 내분점, 그 다음에 무게중심, 뭐 길이 구하는 거, 대칭 이런 거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다시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좌표를 잘 읽지 못하고 특징을 못 잡아내면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좌표만 읽고 이런 특징만 잘 잡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특징을 좀 잡아볼까? 뭐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하다 보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가보자. 자, 지금부터 이거 하나씩 읽어볼게. 읽어보면서 방금 공부했던 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했던 내용이죠, 그렇죠? 자, 원점 잡는 거는 여기 있는 거 알지, 그치? 넘어갑니다. XY 평면은 뭐죠? X축하고 Y축으로 구성된 거죠. 옆에다 적습니다. X, Y, 0. Z가 0이다라는 게 핵심이야. XY 평면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 얘네가 갖는 좌표는 Z가 0이다. 자, 그럼 YZ 평면은 뭐예요? 0, Y, Z. 그래서 X가 0이 되는 거겠죠? 자, ZX 평면은 뭐죠? X하고 Z는 있는데 Y가 0이죠. 됐어요? 자, 중요한 팁입니다. 우리가 뒤에 응용 문제, 기본 응용 문제를 풀 때 혹은 심화 문제 풀 때 필요한 내용들이야. 자, 다음. 공간좌표 읽는 건 아까 다 했었죠? 자, 이제 여기 잘 봅니다. 여기 중요한 건데. 자, 좌표축 위의 점이죠. 잘 생각해봐, 여러분. 좌표축 위의 점이라는 건 절편이에요. 절편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좌표 평면으로 가봅니다. 여러분, 여기가 2고요. 여기가 3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좌표 어떻게 있죠? 이 점 2라는 건 X축 위에 있는 점이지.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좌표는 존재하지만 나머지 좌표가 없어서 2,0 이렇게 읽었었어. 얘도 마찬가지로 Y축 위의 점이죠. Y축 위의 점이니까 Y값은 3이에요. 근데 X값은 0이라고 있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축 위의 점이라는 것은 그 축 위의 점, 그 문자에 해당되는 값만 갖고 나머지는 다 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머지가 다 빵이다. 그래서 X축 위의 점이니까 X값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다 빵이죠. 이게 특징이에요. Y축 위의 점이니까 Y값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다 빵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Z축 위의 점이니까 누구만 존재해요? Z값 C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다 빵이에요. 됐니? 우리는 지금 특징을 잡아야 되는 거야. 좌표는 이제 읽을 수 있는 거고 특징을 잡는 거야. 자, 다음에 XY 평면 위의 점이죠. 당연히 XY 값은 존재하고 Z가 빵이죠. 그렇죠? YZ 평면 위에 놓이는 거니까 YZ는 있는 거고 X가 빵이 되는 거죠. 자, ZX 평면이니까 Z값, X값과 Z값은 존재하는데 Y값이 빵인 거죠. 이해만 하면 돼. 외울 것도 없어. 이거 외우는 놈은 미친놈이 있지. 배웠던 거를 정리만 하면 돼. 자, 점의 이동이죠. 개 쉬워.
자, 최대한 여러분 뭘 이용한다? 공통 수학 2에서 배웠던 점과 좌표를 최대한 이용하는 거야. 자, 여기도 갑니다. 수선의 발. 쉬워. 그림 안 봐도 돼. 안 봐도 될 정도로 쉬워. 자, 수선의 발이라는 건 뭐죠? 수선을 내렸을 때 만나는 점이에요. 자, 봅니다. 계속 이것만 이용해. 자, 3하고 2. 자, 요점 A가 3,1. 새로운 걸 배우긴 하는데 우리가 배웠던 걸 이용하잖아요.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뭐 수선을 긋고 하면 머리 아파. 이건 이해하기 어려워. 왜냐? 그러니까 최대한 평면으로 이용하는 거죠. 실제로 공간 좌표를 공간으로 푸는 그런 미친놈은 없어. 그렇게 풀라고 시키는 선생님도 없고, 공간은 무조건 평면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간을 공간으로 푼다? 어떻게 그걸 푸냐, 그지? 우리가 무슨 뭐 시험보다 컴퓨터 앞에다 놓고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지? 자, 내려갑니다. 자, 수선의 발이니까 여기다 수선을 그었겠죠, 그렇죠? 이게 수선의 발이죠. 이 수선의 발은 자 x축에다가 수선을 내렸으니까 x값만 존재하는 거예요. 맞니? 그러니까 누가 사라져 버리죠? y값이 사라져 버려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y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딱 내렸다. 그러면은 y값만 존재하는 거지 x값은 사라지는 거죠. 결국에 수선의 발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다? 거기에서 만나는 축이나 평면의 값만 읽으세요라는 거야. 맞지? 다른 건 다 제로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0,2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선의 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갑니다. 자, 좌표 공간 위에 점이 A, B, C가 있어요. 근데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읽어보라는 거야. X축에다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X축의 값만 있는 거지. X값만 있고 나머지는 다 제로가 돼버린 거죠. 그럼 결국에 이 말은 뭐죠? X축 위의 점이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 그죠? 여기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X좌표만 읽으세요라는 말이에요. 그죠? X값만 읽으세요. 자, 두 번째,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뭐만 읽어라? Y값만 읽고 나머지는 0으로 설정해라. 자,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Z값만 읽고 나머지는 0으로 설정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외우지 마세요. 당연한 거. 자, 좌표 공간에 다시 A, B, C가 있어요. XY 평면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읽어라. XY 평면에 내린 거니까 XY 좌표만 읽으세요라는 말이에요. 그치? A, B죠. YZ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YZ만 읽으세요. X0이죠. XZ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X하고 Z만 읽으세요. 됐니? 쉽지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게 하단에 있어요. 잘 봅시다. 여기가 A, B, C죠. 근데 어디다가 수선을 내렸죠? X축에다가 수선을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이거랑 수직일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수직 맞습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자, 이게 X축이야. 지금 이렇게 놓으면 좀 헷갈리니까 선생님이 이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저거랑 똑같이 만들면은 약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해보자. 자, 그럼 뭐가 되죠? 이 부분이 Y축이에요. 이 부분이 X축이에요. 뒤에가 Y축이에요. 됐니? 이런 모양이겠지? 아니 뭐 정면으로 세워도 되고요. 근데 약간 비틀어야지 이제 보기에 편해. X축, 뒤에가 Y축, 그 다음에 여기가 Z축. 자, 근데 어디에? 여기에 지금 점이 있어요. 됐지? 자, 점이 있는데 X축에다가 수선에 발을 긋는데 그럼 어떻게 그어야 돼? 이렇게 그어야 되겠지. 맞니? 이렇게 쭉 하면 수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이 선하고 잘 봐.
왜 이 점, 자, 이 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요거죠, 그쵸? 수선이. 얘가 왜 x축하고 수직이 되느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수직이냐? 이 면하고 이 면이 수직이죠. 그죠? 자, 근데 이 수선의 발을 내린 선하고 이 면하고 수직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면이 가지고 있는 선분하고 이 선은 당연히 수직이 돼요. 이 돌려 다 수직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좀 옆으로 좀 사선으로 그어져 있어, 그렇지? 수직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저 하얀 선이. 그런데 우리는 이게 수직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확정질 수 있고.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공간도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선이 수직이라는 걸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 수선의 발이고 이게 이렇게 모양이 됐다더라도 알려주는 게 수선의 발이니까 그래, 이 점은 당연히 x좌표만 읽고 yz는 읽지 않아야 돼, 0,0이야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지? 이걸 굳이 막 수선이 왜 될까라고 막 머릿속으로 막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됐니? 그렇게 알려주지도 않아.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죠? y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y좌표만 읽고 xz는 0이 되겠지.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점에서 이렇게 가지고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그러면 z만 읽고 나머지는 0,0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이건 조금 더 쉽죠. 그림상으로. 자, 요 점에서 뭐를 한 거지? 요 점에서 xy 평면에다가 요게 xy 평면이죠. xy 평면에다가 수선을 내렸으니까 당연히 누구만 읽어줘요? xy 좌표만 읽어주면 되겠지. 자, 여기서 xz 평면에다 수선을 내렸죠. 그러니까 xz만 읽어주는 거지. 자, 여기서 이렇게 뭐 해버렸죠? yz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yz만 읽어주면 되겠지.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죠? 공간좌표의 좌표를 정확하게 읽은 다음에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든 평면에다 수선의 발을 내리든 축에 있는 점이든 평면 위의 점이든 결국에는 그 문자만 읽으면 된다는 거야. 나머지는 다 제로야. 오케이? 그러니까 외울 것도 말 것도 없다. 자, 하단에 보니까 점 대칭 이동이 있죠, 그렇죠? 쉽습니다. 자, 왜 쉽냐? 자, 이것도 이렇게 읽으세요. 자, 배운 대로만 해봐. 전부 다 평면의 개념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울지 말고 중요한 겁니다. x, y가 있어요. 자, 여기 2,1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2,1이라는 좌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디다가 x축에다가 대칭하면 뭐가 나오죠? 2, 마이너스 2 나와요. 그죠? x축 대칭 이동하면 뭐가 바뀌죠? y좌표가 바뀌죠. 그렇죠? 뭐가 바뀌어? 부호가 바뀌어. 다음에 자, y축에다가 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x좌표가 바뀌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하니까 어떻게 되죠? 둘 다 바뀌는 거 알고 있죠. 자, 그 개념을 그대로 하는 거야. x축 대칭 이동하면 이 x값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바뀌는 거다. y축 대칭 이동하면 뭐가 바뀌는 거다? 이 y축만 가만히 있고 y값은 가만히 있고 나머지가 바뀌는 거다. 나머지가 바뀐다고 생각해. 대칭시키려고 하는 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의 부호가 바뀐다. 원점 대칭 이동하니까 야, 너네 다 바뀌어, 부호가. 자,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 좌표 A, B, C가 있는데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 자, X축 대칭 이동하니까 뭐가 바뀌죠? 나머지 문자의 부호가 바뀌어요. X 빼고 나머지가 바뀌어요. Y축 대칭 이동하니까 Y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가 부호를 바꿔요. 그죠? Z축 대칭 이동하니까 Z만 가만히 있고 나머지 문자의 부호가 바뀌어요.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제 원점 대칭 가볼게요.
점 P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니까 어떻게 되죠? 다 바뀌어요. 5가.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안 해봤던 게 2번이에요. 2번은 별표. 자, 2번 가봅시다. 이 점을 뭐 했죠?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죠. 잘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점이 이렇게 하나 있거든요. 항상 직면지 이용하세요. 그러면 좌표를 찾기가 편합니다. 자, 이런 점이 하나 있어요. 자, 이 점은 x가 1이고 y가 3이고 z가 2예요. 자,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럼 1, 3, 2가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점을 어디에 대해서 대칭했다? xy 평면 요 놈에 대해서 대칭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버릴까요? 이 점이 반대로 휙 넘어가겠지. 맞니? 그러죠. 반대로 휙 넘어갈 거야. 넘어가니까 얘는 뭐만 바뀌는 거죠? Z값만 바뀌는 거죠. 이런 내용이에요. XY 평면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설명하자면 XY는 자 이렇게 평행한 놈이야. 그 다음에 XZ는 뭐죠? 이렇게 돼 있는 놈이에요. 우리가 정면에서 말하고는. 그 다음에 YZ 평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잘 봐봐. XY 평면은 대칭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점이 이렇게 오는 거야. 위아래로. 이해되니? XY 평면은 얘란 말이야. 그러니까 대칭하게 되면은 위아래로 대칭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XZ 평면 볼까? XZ는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대칭하죠? 좌우로 대칭하는 거야. 좌우로. 맞지? 그 다음에 YZ 평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칭하죠? 앞, 뒤로 대칭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보자. 자, XY 평면은 위아래로 대칭하니까 뭐가 바뀌는 거죠? 위아래를 말하는 게 Z축이에요. 맞니? 위아래. 그러니까 Z좌표만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Z. XZ 평면은 이렇게 돼 있죠? 좌우로 바뀌는 거예요. 좌우를 결정하는 게 누구지? Y축이에요. Y좌표가 바뀌는 거예요. Y좌표가. XZ는 앞에서 바라보는 평면이야. 그러니까 뭐가 되죠? 앞뒤가 되는 거예요. 앞뒤를 결정하는 게 누구죠? X축이에요. 앞뒤. 근데 결론적으로 대칭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봐봐. X축 대칭하니까 이 X 문자 제외하고 바꾼 거잖아. 맞지? Y축 대칭하니까 Y 빼고 나머지를 바꾼 거잖아. Z축 대칭하니까 Z 빼고 나머지를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아.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니까 뭐만 빼고 다 바꿔? XY 빼고 Z만 바꾸는 거야. YZ 평면 어떻게 되는 거야? YZ 빼고 X만 바꾸는 거야. 5를. ZX 평면도 ZX 빼고 Y만 바꾸는 거야. 대칭 이동이 엄청 쉽습니다. 그 문자, 물어보는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만 바꾸면 돼. 나머지 문자의 부호만 바꾸면 돼. 그러면 쉽게 끝나버려요. 그림은 굳이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대가리 아파. 알겠니? 오케이? 선생님이 하는 이 설명을 잘 들으시면 돼. 머리 아파요.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그러면 B에 가서 선생님이랑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지요. 자, 좌표 읽으라고 그랬죠? 자, 점 O의 좌표는 뭐죠? 0,0,0이죠. 다 같이 해보면 돼. A 좌표 읽어버려요. 이거는 X축 위에 있는 거지, 그치? X좌표는 2야. YZ는 0일 거야. 자, 이 좌표 읽어버려요. 얘는 뭐죠? 이런 평면 위에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Y 값은 3이고요. Z 값은 4예요. X 값은 당연히 0이겠죠. 그래서 이거 G를 읽어보라고 했죠? 그럼 이 G는
평면이 아니라 공간 속에 있는 거죠. 얼마가 되죠? x좌표 2. 여기다 내리면은 요 점이잖아, 그렇지? 2, 3, 2, 3, y좌표는 4.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자, 하단에 321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요거 하고 밑에 문제를 풀어보면 돼. 자, 외우지 마세요. 2, 3, 1이라는 좌표가 있습니다.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야. 자, 문제를 읽고 그것만 가지고 조져.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x축에만 있는 점이야. 아니? 그러니까 x 좌표만 읽어주면 돼. yz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야. 그럼 yz 좌표만 읽으면 돼. 0,3,1. 개 쉽지? 자, y축에 대해서 대칭했어. 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그 문자만 빼고 나머지 문자만 바꿔. 대칭이동안. 그래서 x좌표는 마이너스 2, y좌표는 그대로, z좌표 마이너스 2. 자, 이제 zx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럼 zx를 빼고 나머지만 바꿔. 누가 바뀌어? x가 그대로, y좌표가 5를 바꾸겠죠. 끝. 자, 그럼 320번, 322번 지금 바로 풀어봐. 자, 오늘 해야 될 양이 좀 많이 있긴 해. 알겠니? 바로바로 풀어봐야지 수업이 오늘과 마무리 될 거야. 내가 스카이를 가라는 이유는 이거야. 이론을 달려면 그래도 스카이는 가야 돼. 내가 특출나게 뭔가 일을 잘하지 않는 이상 그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지 여러분. 미국을 가더라도 하버드대, 뭐 스탠포드 이런 데 나와야지 좋은 직장을 얻고 다 그러잖아.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거야. 미국은 뭐 능력주의다? 아니 그 능력도 어떻게 봐 처음에 좋은 대학 나온 애를 보지. 항상 여러분 그 우리가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 내가 회사의 주인이다. 그럼 누굴 뽑을 거냐라는 걸 먼저 생각해봐. 난 여러분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야. 근데 뭐 서울대가 나와, 서울대가 있고 여기는 그냥 여기 앞에 경기대학생이 있고, 그지? 여기는 뭐 경희대학생이 있고 여기 뭐 아주대학생이 있어. 똑같은 돈을 주고 처음에 채용할 거야. 누구를 뽑아? 서울대를 뽑는 거야. 당연한 이치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항상 이런 생각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회사를 가라고 다 길을 만들어놨는데 본인이 공부를 안 했어. 공부를 안 했는데 좋은 학교에 못 갔어. 그래가지고 좋은 직장을 못 얻었어. 근데 항의를 하는 거야. 아니 왜 나한테 좋은 직장을 안 줘? 왜 나한테는 그런 기회를 안 주는 거야? 물어보는 거지. 아니 너 안 했잖아. 해야지. 안 해놓고 너 투덜대. 나는 이런 입장이야 선생님.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당연히 그만큼의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거고, 열심히 안 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기회 주면 안 돼. 이게 맞는 거야 선생님 생각할 때. 누구나 평등하다 그런 거 없어. 실제 여러분이 이제 학생이니까 누구나 평등이지만 성인이 되면 누구나 평등은 없는 거야. 그건 북한이야. 사회주의. 능력주의는 그런 데서 나온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능력이 정해진 게 아니야. 언제 정해져? 대학교 들어갈 때 정해진 거야. 첫 번째 관문이. 그다음 두 번째 관문은 직장을 얻을 때 한번 얻어지는 거야. 여러분의 능력을 평가받는 거야. 딱 두 번. 이런 집 중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여러분의 능력을 평가하지는 않아. 뭐 하나 틀렸다고 뒤지는 거 아니야. 뭐 갑자기 8점 나왔다고 내 뭐 인생이 망가지거나 그런 거 아니야. 단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게 곧 여러분의 실력이고 곧 여러분을 평가하는 거야. 첫 평가, 사회에 대한 평가. 자, 그럼 가보자. 자, 두 점 사이 거리입니다. 두 점 사이 거리는 이미 다 또 공부한 거야. 뭐지?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거리 어떻게 하죠? x끼리 빼서 제곱하고 y끼리 빼서 제곱해서 루트 붙이면 길이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 하단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죠? 공간은 어떻게 한다? 마찬가지예요. x끼리 빼서 제곱하고 y끼리 빼서 제곱하고 z끼리 빼서 제곱하면 된다는 거야. 루트 붙이고. 자, 이것만 외우면 되죠? 하단에 있는 얘는 외울 필요가 없죠. 왜? 원점이라는 건 뺄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맞니?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왜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z끼리 빼서 제곱이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다가 선을 그어주면, 자, 예를 들어 이제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자, 여기가 1이다, 여기가 2다, 여기가 3이다라고 하면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요 직사각형의 대각선이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1제곱 더하기 2제곱 이렇게 됐어.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더 그어주면 여기가 수직이죠. 수직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수직입니다. 왜? 밑면과 얘는 수직이니까, 맞니? 그럼 수직이 돼. 나머지 모든 선분들은. 그럼 직사각형, 아니 직각삼각형이. 근데 요 길이가 3이야. 그러니까 요 길이 A라는 건 어떻게 되죠? X를 제곱하고 Y를 제곱하고 Z를 제곱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그래서 X끼리 빼서 제곱하고 Y끼리 빼서 제곱하고 Z끼리 빼서 제곱한다는 공식이 나오는 거야. 단순히 외울 수도 있어. 근데 한번 우리가 이렇게 증명을 해보면 편하겠죠. 수식으로. 자, 그럼 하단으로 내려가 봅니다. 증명 다 한 거야. 방금 한 거 위에. 자, 거리 구해보도록 하자. 개념 확인, 거리. 자, 이거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지금. 계산해 봐. 쉬운 거니까. 밑에 답은 있지만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뒤에가 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서 해봐. 개념하기 문제. 단순 계산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보다가 풀어만 개념하기 계산만 해봐. 다 했지?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응용 문제입니다. 자, 설명 듣고 밑에 풀어보는 거 같이. 자, 2, 마이너스 1, 3과 x축에 대하여 대칭이 점이 있어요. 그럼 이 점 A는 어떻게 구하는 거지? x축 대칭이니까 뭐가 바뀌어? x 빼고 다 바뀌는 거야. 2, 1, 마이너스 3. 그렇지? x 빼고 나머지가 바뀐다. 그 다음에 yz 평면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뭐가 바뀌어요? yz 빼고 다 바뀌어요. 그지? yz 빼고 바뀌잖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다. 자, 이때 거리를 구하라고 그랬죠? 거리니까 어떻게 한다?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z끼리 빼서 제곱. 따라서 루트 얼마가 되죠? 50 정도 되죠, 그렇죠? 자, 따라서 얘는 2루트 얼마다? 14.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자, 다음 두 번째. 자, 두 점 사이 거리가 2루트이죠. 자, 어떻게 하죠? 루트 빼서 제곱,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z끼리 빼서 제곱이죠. 요 놈이 2루트 6이 되더라. 그럼 양변 제곱하면 되겠죠? 양변 제곱하니까 a 빼기 2 제곱 더하기 20은 제곱하니까 4, 6에 24. 따라서 a 빼기 2 제곱은 얼마죠? 4죠. 그렇다면 우리가 찾는 요 a 빼기 2라는 건 얼마지? 2하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다면 a는 얼마가 돼요? 4하고 0이 되겠지. 됐니? 자, 여기까지 그다음 어려운 거 아니죠? 자, 다음 32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씩 풀어볼게. 자, 여기 보죠. 두 점이 있습니다. 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 점을 C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y축 위의 점이니까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0, y, 0 이렇게 되죠. 축 위의 점이니까 그 문자만 값을 가져요. 자, 그래서 같은 거리야. 이게 C점. 그럼 풀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AC랑 BC랑 같다가 되겠죠? 그럼 루트 AC가 뭐야? X끼리 빼서 제곱 1, Y끼리 빼서 제곱,
z끼리 빼서 제곱 루트 다시 bc가 되겠죠?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z끼리 빼서 제곱이다. 제곱하니까 사라지겠지. 자 다시 y 빼기 1제곱 더하기 10은 y 빼기 2제곱 더하기 13이다. 정리하면 되겠네.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1은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17이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죠. y제곱 사라지고 2항하니까 2y고 2항하니까 얼마가 되죠? 6이 되죠. y는 3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이 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죠? 0,3,0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그래서 두 문제 3, 2, 4, 3, 2, 6 풀어보세요. 3, 2, 4, 3, 2, 6 풀어보세요. 나 같으면 혼자 할 것 같아. 선생님은 학원에서 일을 하지만서도 내가 학생이라면 혼자 할 것 같아. 이건 내 생각이야. 하지만 내가 학생이면 고등학교 대입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학원을 이용할 거야. 그건 난 똑같은 마음. 선생님은 좀 약간 효율적인 사람이야. 낭비도 별로 안 좋아하고 효율적이고 좀 가성비 있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나 같으면 저러겠다 이 말이야. 가성비는 여러분 학원이 제일 좋습니다. 선생님이 과외대 보고 뭐 이런 거 다 이러는데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학원이 가성비가 제일 좋고 그다음 두 번째 나중에 여러분 성적 나오고 학교 성적 나오면 그거는 컨설팅 받는 것도 좋긴 해. 한 번쯤 받는 건 좋은데 결국엔 자기가 알아봐야 돼. 내가 선택하는 게 남이 선택해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알아보고 내가 하는 게 제일 좋아. 자 여기 보자. 하지만 주변의 조언은 꼭 들어야 됩니다. 정보가 많으셔야 되기 때문에 A, B가 있고 XY 평면 위에 점이 있어, 그렇지? XY 평면 위에 점이니까 뭐야? X, Y, 0이야. 요 놈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 그러면 AP도 루트고요. BP도 루트예요. 그럼 L1, L2 이렇게 될 거야. 이 루트를 서로 더할 수 있니? 없죠. 더할 수가 없으니까 최소값도 수식 계산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2지? 1하고 2를 배우면 이거를 한단 말이에요. 요점 A에서 요점 B까지 이렇게 된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AP 더하기 BP를 구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얘를 반대편으로 움직여서 이어버리죠. 그렇죠? 왜 이렇게 하죠? 대칭을 하는 순간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거든. 그러니까 AP랑 BP를 더하는 거는 대칭 이동해서 A'P랑 BP를 더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요 길이가 바로 최소가 되는 거겠지. 최소는 직선으로. 요 내용 아마 기억날 거야. 자, 그래서 요게 핵심입니다. 잘 보세요. 자, XY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XY 평면의 특징이 뭐죠? Y가 0이다라는 거예요. Y가 0. 이게 XY 평면의 특징이야. 그러면 이 좌표를 가만히 보세요. 이 좌표를 가만히 보니까 Y 값이 얘는 3이고요. 얘는 Y 값이 2예요. 어떻게 됐죠? 서로 같은 위치에 있는 거야. 같은 공간 속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다? 둘 다 Y가 0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0보다 크니까 이 평면보다 위에 있는 거야. 둘 다. 위에 있으니까 점이 이렇게 됐겠죠? 하나는 이렇게 A 2, 3, 마이너스 4. 하나는 B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이렇게 0보다 큰 위쪽에 있는 놈이다. 자, 그랬을 때 점 P가 여기 있는 거니까 AP 더하기 BP 요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요 우리가 공통수학 원초에서 했던 저 직거리를 똑같이 해주는 거야. 뭐 해주자? 얘를 이렇게 대칭해주자. 대칭해주니까 얘는 A'이 되고 얼마죠? XY 평면에 대칭하니까 누가 바뀌어요? XY 평면에 대칭하니까 Z가 바뀌겠죠? 2, 3, 4가 된다. 그래놓고 뭐 해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이어주면 되죠. 됐니? 자, 그럼 점 P가 실제로는 여기 있었던 거고
이렇게 됐던 거지. 이렇게 맞니? 그러면서 요 길이는 서로 같은 거고 결국에는 이제 요 길이 구해봅시다. 얘는 루트 x끼리 빼서 제곱해서 9 y끼리 빼서 제곱해서 1 z끼리 빼서 제곱해서 25 루트 35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만 더 적어볼까? xy 평면인데 만약에 점 A가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야. 점 B는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무슨 현상이 생기죠? y 값이 얘는 0보다 작고 얘는 y 값이 0보다 크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 있는 거지. 그럼 앞에서처럼 대칭할 필요가 없이 그냥 뭐 해주면 돼요? 이 길이가 최소 거리가 돼요. 됐니? 자, 따라서 여기까지만 답을 쓰자. 자, 얼마가 되죠? 루트 339, 5, 29 플러스 339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18 하니까 얼마가 되죠? 44. 자, 쉬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기다 적어. 이건 꼭 중요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데 좋아서 하는 거야. 자, 그다음 여기 329번 봅니다. 두 점이 있는데 요 성분 AB의 YZ 평면 위로의 정사형의 길이가 A고 ZX 평면 위로의 정사형 길이가 B라는 거죠, 여러분. 정사형이 뭐죠? 위에서 바라보는 거야, 맞니? 그럼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됐겠죠? 여기를 그냥 이렇게 사각형 놓고 무슨 평면? YZ 평면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선분이 이렇게 있는 거지. A, B. A 좌표가 얼마? 6, 6, 마이너스 2. B 좌표는 2, 5, 1이더라. 그럼 얘를 YZ 평면으로 내렸으니까 요렇게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림으로 푸는 게 편해.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이 길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혹 이 단어에 너무 현혹되면 안 돼. 정사형 그러니까 선생님 정사형은 공식 이거 아닌가요? L은 L''은 L 코사인 세타 이걸 적용해도 되는 거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좌표가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좌표 값 구하면 그냥 좌표 값을 구하면 그냥 되는 거야. 좌표 값이 없을 때나 이런 공식 쓰는 거예요. 따라서 요 좌표가 얼마가 되죠? YZ 위니까 YZ 좌표만 쓰면 되죠. 0,2, 마이너스 2. 그지? 자, 요 좌표도 마찬가지로 정상이니까 자, X 좌표 제외하고 Y 좌표 좌표만 쓰면 되겠죠. 0,5, 그래서 우리가 요 길이 L은 얼마가 된다? 루트 X 길이 빼서 제곱 0, Y 길이 빼서 제곱 4, 46, Z 길이 빼서 제곱 9, 루트 25. 따라서 5가 됩니다. 아니? 이해됐어? 정사형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당연히 수직으로 내린 거야. 근데 YZ의 좌표만 읽어주는 거잖아. 자, 그다음 두 번째 어디 위로? ZX 평면 위로는 ZX. 그럼 여기는 이제 ZX라고 표현하면 되고 똑같아요. 푸는 거는. A가 있고 6, 1, 마이너스 B 좌표 있고 2, 5,2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정상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위에서 바라본 점을 찍어야 되겠죠. 이 점을 찍어 놓고 뭐 한다?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이 길이를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이 좌표는 어떤 걸 읽어야 돼? Z하고 X만 읽어야 되겠죠. 6, 0, 마이너스 얘고 2, 0, 2. 그럼 우리는 이 길이가 얼마가 된다? X 길이 빼서 제곱, Y 길이 빼서 제곱, Z 길이 빼서 제곱. 당연히 길이는 똑같아져 버렸어요. 운 좋게. 자, 그래서 합은 얼마가 되죠? 합은 10. 이렇게. 자, 밑에 330번 지금 바로 풀어봐. 자, 이거 그림 그려놓으세요. 그림 그려놓지. 이거는 이렇게 수식으로 막 이렇게 푸는 건 아니야, 알겠지? 그냥 이렇게 모범답안처럼 푸는 거 아니고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 저런 느낌으로 푸는 거구나. 그림을 아예 안 그리고 풀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은 선생님이 계속 그림을 그릴 거예요. 적절하게. 그래서 저것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내분점과 외분점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뭘 하지 않는다? 외분점은 하지 않아요. 교과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외분점은 보지 않을 거야. 자, 내분점만 볼 건데 이 내분점에 대한 공식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지. 두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이걸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m하고 n을 이렇게 썼을 거예요. 맞니? 그리고 나서 이 내분하는 b는 뭐하죠? 더하죠. 그리고 x자로 곱할 거예요. m하고 x2, n하고 x1, x끼리 교차하고요. y끼리 my2, ny1 이렇게 y끼리 교차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내분점 공식이겠지. 자, 그럼 중점 공식은 뭐죠? 1대 1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버려? 2분의 x1 더하기 x2 2분의 y1 더하기 y2가 됐겠죠? 둘이 더한 거 2, 2 크로스 x2, x1 y2, y1 맞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추가적으로 무게중심까지 하면 무게중심 뭐죠? 세 점이 주어지지, 그치? x1, x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눴던 거 기억나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중점 공식과 무게중심 공식은 외우기가 쉬워. 왜? 중점은 다 더해서 2로 나누면 됐었고 무게중심은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니까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내분점만 잘 기억해서 하면 되겠죠? 내분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분하는 b는 더해서 분모로, 그 다음 좌표는 x자로 곱해서 계산하자. 그러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하단의 문제를 볼 건데요. 뭐만 본다? 내분점만 볼 거야. 다른 건 안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죠. 문제가 외분점하고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풀지 말아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좌표를 구하라 그랬죠, 그쵸? 좌표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합시다. 자, 선생님이 그냥 임의로 만들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풀어보는 거야. 단 뭐는 하지 말아라. Q는 하지 마시고. 됐지? 그냥 따로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자, 1, 2, 3이 있고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얘는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했다라고 합시다. 됐죠? 자, 내분하는 거니까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겠죠. 자, 내분하는 b 3, 내분하는 b 3, 내분하는 b 더해서 3, 그지? 자, 내분하는 b는 더한다. 그 다음 어떻게 한다? 크로스로 곱한다. 자, 얘랑 x끼리 곱하겠죠? 마이너스 2, y끼리 곱하겠죠? 아, x끼리 곱하겠지? 이제 y끼리 곱하죠? y끼리 곱하죠. 더하죠? z끼리 곱하죠? z끼리 곱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2, 3분의 7. 요게 바로 내분점이 되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풀이 아니야. 이거랑 달라야 알겠죠? 그 다음에 중점. 자, 중점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다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x끼리 더하니까 0, y끼리 더하니까 2, z끼리 더하니까 5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0, 1, 2분의 5가 우리가 찾는 중점이 되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무게중심은 어떻게 되죠?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x끼리 더한 게 얼마죠? 0, y끼리 더한 게 2, z끼리 더한 게 5. 그래서 답은 0,3분의 2, 3분의 5가 되더라 라는 거야. 됐지?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하단에 문제를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가보도록 하죠. 333번.
뭐 여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하고 두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지. 자, 얘를 이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A 좌표가 4,1,-2가 있고요. 자, B 좌표가 2,-2,4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무슨 평면에 의해서? XY 평면에 의해서 잘 봅시다. A하고 B가 M 대 N으로 쪼개져 있는데요. 자, 여러분 잘 봐봐. XY 평면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Z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Z가 0이었다는 거야. 그럼 Z를 보세요. 이 Z 값은 음수예요. 이 Z 값은 양수예요. 그럼 Z 값이 음수라는 거는 제준아 아래쪽에 있는 거고 얘는 양수니까 위에 있는 거죠. 자, 아래에 있는 걸 밑에다 표시합니다. 자, 위에 있는 걸 여기다 표시합니다. 맞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을 누가 XY 평면이 몇 대 몇으로 내분해 버렸더라? M 대 N으로 내분해 버렸더라. 이 말인 거야. 이 글을 이렇게 옮겨 놓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내분점이 갖는 특징이 뭐죠? 내분점이 갖는 특징은 Z가 0이었다라는 게 특징인 거예요. 맞죠? 특징을 잘 잡으셔야 된다. 자, 그래서 계산 어떻게 하죠? 여기다가 M 대 N 써가지고 계산만 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두 번째 내분점 봅시다. M 더하기 N, M 더하기 N, M 더하기 N인데 우리는 얘네들은 계산할 필요가 없고 얘만 계산하면 되죠. 얘가 0인 거니까, 맞니? Z가 0인 거니까. 자, 그래서 Z끼리 곱하니까 4N, Z끼리 곱하니까 마이너스 2N이다. 여러분, 이 값이 0이 된다는 거니까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죠, 그쵸? 분자가 0이 돼야 되니까 결국에 4M 마이너스 2N은 0이 될 거고 4M은 2N. 그럼 2M은 N이 되니까 M 대 N은 몇 대 몇이죠? 1대 2가 됐겠죠, 그쵸? 자, 우리가 서로서인 가장 작은 자연수비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M은 1이고 N은 2 맞죠? 그래서 제곱의 합은 얼마가 되죠? 5가 되겠죠, 그렇죠? 다 평면좌표에서 했던 거야. 자, 그럼 밑에 두 문제 풀어보세요. 3, 3, 2, 3, 3, 4. 빨리 풀어봐. 3, 3, 2, 3, 3, 4. 어려운 건 아니니까. 수업 시간에 가급적이면 해결하고 가. 자, 그러면 이거 위에서 바꿔주나? 마지막 단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평행사변형 ABCD가 있죠. 나머지 한 꼭지점을 찾아라 그랬어. 자, 그러면 밑에 보지 말고 그냥 이렇게 풉니다. 자, A좌표가 1, 2,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B좌표는 4, 5, 4가 있고 C좌표는 3, 2, 1이 있는데 D좌표를 구하라는 거야. 자, 이거 가장 쉽게 푸는 게 뭐죠? 모범답안처럼 뭐 당연히 이거 할 수 있어. 대각선과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 그래서 이거 중점을 구해서 푸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보다는 평행사변형이 기본 틀이 뭐예요? 평행하다라는 거예요. 평행하니까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X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였죠? 마이너스 1. Y축으로 3만큼 빠졌죠. Z축으로도 3만큼 빠졌지. 맞니? 4에서 3으로 1 빠졌고 5에서 2로 3 빠졌고 4에서 1로 마이너스 3이 빠졌지. 재준.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로 이동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가 되죠? 2를 빼버리니까 0, 3을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1, 3을 빼버리니까 0 이렇게 구해지겠죠. 이게 가장 편한 방법이지. 아니면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 점을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면 돼요.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겠지. 맞니? 그래서 3 빠졌죠? 0, 3 빠졌죠? 마이너스 1, 1 빠졌죠? 0 맞니?
평행사 변형은 항상 평행 이동을 가장 먼저 따져봐야 된다. 자,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쉬운 문제죠. 자, 무게중심의 좌표가 7,8,9죠, 그쵸? 자,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죠? x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지. 그게 7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a 더하기 3 더하기 5를 했는데 그걸 3으로 나눴더니 7이 됐더라. 따라서 a 더하기 8은 21. 고로 a는 얼마다? 13. 이렇게 보이시겠죠? 다음 y좌표를 더했더니 1 더하기 b 더하기 6을 했는데 그걸 3으로 나눴더니 8이 되더라. 자, 그럼 뭐가 되죠? b 더하기 7은 3, 8에 24가 될 거고 b 값은 얼마? 17. 자, 이제 세 번째 z좌표죠. 2 더하기 4 더하기 c를 한 다음에 3으로 나눴더니 얼마다? 9가 되더라. 자, 그럼 c 더하기 6은 얼마죠? 3, 9, 27이죠. 따라서 c는 21이더라. 이렇게 쉽게 보여집니다. 자, 밑에 두 개 풀어보세요. 336, 338. 자, 이제 요거 끝나면 바로 9 들어갈 거야.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구의 방정식 보세요. 자, 우리 원의 방정식은 알지? 근데 구의 방정식은 처음 보는 거야. 자,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보세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의 뜻을 아냐라는 거야. 자, 원 봅시다. 이 원이지? 자, 이 원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냐? 점 P, X, Y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따라서 원은 뜻이 뭐냐? 바로 점들의 모임이에요. 그 점들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었냐? 자취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많은 점들이 모여 있는 건데 그 점들의 특징을 잡아주는 거죠. 그 특징을 잡아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자취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건 x하고 y가 가지고 있는 관계식일 거야. 근데 이 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다? 이런 특징이 있는 거지. 어떤 한 점으로부터 이 원 위에 있는 수많은 점들은 떨어진 거리가 일정하게 같습니다. R로. 맞지? 그래서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놓죠? A, B라고 놓죠. 그러다 보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X 빼기 A 제곱, Y 빼기 B 제곱은 R이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 보니까 X 빼기 A 제곱, Y 빼기 B 제곱은 R 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 공식이 나오죠. 그럼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냐? 0이 되는 무슨 값? x, y 값을 찾아주니까 a, b 바로 원의 중심을 알 수 있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죠? 반지름 r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형태를 그대로 구에다가 옮겨주는 거예요. 잘 봅니다. 9. 자, 9는 이런 특징이 있었겠죠. 이게 9일 거야. 그럼 이 9도 수많은 점들의 모임이었을 거예요. 근데 9니까 당연히 뭐예요? 공간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좌표는 x, y, z 3개가 있어야 될 거고 이 9도 마찬가지로 점 하나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수많은 점들의 모임일 거야. 맞니? 그럼 이 수많은 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일정한 한 점 A, B, C가 되겠죠? 이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전부 다 뭐하더라? 같더라. 이게 특징이에요. 그랬더니 이 거리가 얼마가 되더라?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 보니 뭐가 된다? x 빼기 a 제곱 더하기 y 빼기 b 제곱 z 빼기 c 제곱 이렇게 되죠. 얘가 r이 된다. 그럼 양변 제곱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x 빼기 a 제곱
y 빼기 b 제곱 z 빼기 c 제곱은 r 제곱이 되겠네. 그럼 우리 얘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죠? 0이 되게 하는 x 좌표 a, y 좌표 b, z 좌표 c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다? 구의 중심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반지름은 뭐가 돼버리죠? r이 돼버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원방하고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대신 뭐가 하나 추가된 거야? z 좌표가 하나 추가된 거죠, 그렇죠?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봐봐, 얘를 가려버리면 원의 방정식이죠. 근데 또 웃긴 거 봐봐, 얘를 가리면 또 원의 방정식이지. 얘를 가려도 원의 방정식. 맞네? 공간이다가 갑자기 한쪽을 가리면 평면이 되버려요. 그지? 왜 평면인지 알죠? 문자 두 개로 구성된 식은 다 평면입니다. 문자가 세 개가 들어가야지 공간이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게. 자, 그럼 밑에 가보도록 하죠. 자, 일반형은 얘기했죠, 당연히. 문자 세 개로 구성된 거잖아요. 자, 구의 방정식 보세요. x 2차, y 2차, z 2차지, 그치? 그럼 이걸 전개한 게 일반형이죠. 전개한 게 일반형이니까 x 2차, y 2차, z 2차가 될 거예요. 그럼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거니까 1차항 적어줘야 되겠죠. x 1차항, y 1차항, z 1차. 그리고 여기 상수항이 되겠지. 그럼 얘를 어떤 형태로 바꿔야 돼요? 얘를 우리가 표준형 형태로 바꿔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이 형태로 바꿔주려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쓰이죠? 완전 제곱식이 쓰이겠지, 그치? 요건 따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요거 잠깐 지워버리고요. 자,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y,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y 마이너스 6z는 0이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 방정식은 x, y, z에 대한 몇 차식? 2차식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만 바꿔낼 수 있다면 9의 방정식이 나올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주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x끼리, y끼리, z끼리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얼마가 필요해요? 1이 필요할 거고요. y제곱 더하기 4y니까 4가 필요할 거고요. z제곱 마이너스 6z니까 9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필요한 값 1, 4, 9를 여기다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14. 그럼 이제는 뭐가 되죠?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더하기 2의 제곱, z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4. 그럼 여기서 9의 중심은 얼마죠? 1, 마이너스 2, 3이 되고 반지름은 루트 14가 됐겠지, 그치? 자, 요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9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이야. 자, 그래서 요거 하나 풀어보세요. 개념 확인 1번. 지금 바로 풀어봐. 뒤에 예제가 없어서 시켜보는 것 뿐이야. 타이트하지 않게 여유롭게 끝날 거야. 풀라는 걸 바로바로 풀었다는 전제 하에서 345번. 자, 내용은 쉬워. 자, 9의 중심의 좌표가 1,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이 4다. 그럼 우리 하던 대로 공식이 뭐야? 요거지, 그치? 그치? 요거 그대로 접목해서 하면 되죠, 그쵸? 자, 뭐다? x에서 좌표 빼서 제곱, y에서 좌표 빼서 제곱, z에서 좌표 빼서 제곱. 그랬더니 반지름을 제곱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많이 했던 거죠.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거다라는 거. 그럼 그림으로 치면 이거겠지. 이렇게 있는데
요 점이 뭐다? A죠. 1, 2, 3이고 요 점이 B죠. 3, 4, 5다. 자, 그러면 지름이니까 이어졌을 때 가운데 값 이게 바로 뭐죠? 원의 중심이 구의 중심이 되는 거지. 자, 중점 어떻게 구해요? 더해서 2로 나눠주는 거죠. 2. y끼리 더해서 2로 나누죠. 3. z끼리 더해서 2로 나누죠. 2, 3, 4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거리를 구해줄 수 있죠. x끼리 빼고 y끼리 빼고 z끼리 빼니까 루트 3이 되죠. 자, 구의 중심 찾았고 반지름 찾았으니까 이건 답이 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x 빼기 2제곱, y 빼기 3제곱, z 빼기 4제곱. 요 놈이 얼마다? 루트 3제곱 하니까 3이 되는 거지, 그치? 됐니?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여러분 풀어보는 겁니다. 자, 3, 4, 7번. 자, 가장 짜증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 짜증나냐면 계산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 갑니다. 여기는 4점이 주어져 있죠. 아우, 죽을까. 4점이 주어져 있죠. 자, 4점이 주어져 있는 구의 방정식이 있는데 지름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구의 중심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무의미한 점 4개가 있으니까 얘는 첫 번째 일반형을 써줘야 돼요. 자, 일반형은 외우기가 쉬워요. XY에 XY, Z에 대한 2차식이야. 그러니까 X제곱, Y제곱, Z제곱이죠. 당연히 2차의 개수는 1이 돼야 되겠죠. 원의 방정식도 그랬기 때문에. 따라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플러스 D는 0일 거야. 그럼 지금부터 저 좌표를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0,0,0, 0,0,0 따라서 D는 뭐가 된다?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0, 1 더하기 A 더하기 전부 다 0이죠? A는 마이너스 0,2,0이죠, 그쵸? 0,2,0이죠. 2 대입하니까 4, 여기다 2 대입하니까 2. 요게 0이지.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 자, 이제는 마지막에 0,0,3이죠. 0,0,3이니까 9. 그 다음에 3 여기 대입하니까 3C죠. 얘가 여기다. C는 마이너스 3.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제곱. 얘가 0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두 문제 풀어봅니다. 3, 4, 6, 3, 4, 8. 문제는 똑같아요. 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소단원입니다. 이제 어려운 거니까 잘 봐. 여기는 이해를 못하면 좀 힘들어지니까. 자, 아까 공간좌표에서 우리가 좌표를 구했던 거 기억나죠? 그거를 최대한 이용해 보는 거예요. 자, 갑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구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원의 중심이 구의 중심이 A, B, C고 반지름이 R이었을 때 x-a 제곱, y-b 제곱, z-c 제곱은 R 제곱이다. 이게 기본형이에요. 표준형. 자, 근데 갑자기 무슨 말이 나와 있냐? XY 평면에 접합니다. YZ 평면에 접합니다. ZX 평면에 접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다른 그림 말고 이 그림 하나면 끝나. 그림이 많아봤자 머리만 아픕니다. 자, 항상 그냥 이렇게만 놓으세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얘가 XY 평면 맞잖아? 근데 상황에 따라서 YZ도 되고 ZX도 될 거야. 자, 근데 여기다가 뭐를 그린다? 공을 하나 그립니다. 자, 이 공이랑 얘가 접했다는 거야. 지금 접한 그림이 나왔어.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구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구의 방정식에서는 중심하고 이 중심하고 반지름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두 개만 알면 끝나는 거야. 자, XY 평면하고 접한
좌파는 9다. 그런데 이 9는 당연히 뭐를 가지고 있겠죠? 중심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중심이 A, B, C야. 근데 우리는 뭐만 알면 돼? 반지름만 알면 돼. 근데 원래 반지름이란 건 요렇게 해서 자, 이게 반지름 R이죠. 그쵸? 그럼 이것도 반지름 R이 돼야 돼. 근데 접해버렸죠. 접했다는 게 뭐예요? 수직이 됐다는 거지. 그치? 접했다는 건 반드시 수직입니다. 수직이 된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는 수선의 발이에요. 이 점에서 XY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찍었다는 거. 결국에 뭐만 좌표가 성립된다? XY 좌표만 성립이 돼요. 따라서 A, B, 0이 되는 거죠. 그죠? XY 평면에 있는 좌표니까 당연히 요 구의 중심을 XY 평면에다가 수직으로 내린 거야. 수직으로 내렸다라는 건 정사형이야. 맞니? 정사형이니까 누가 사라져? Z좌표가 0으로 사라지는 거야. XY 평면에다 우리가 투영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뭐가 돼요? C가 되는 거죠. 맞니? 결국에 반지름이 C가 된다. 자, XY 평면에 접하니까 갑자기 뜬금포 같이 뭐가 C가 돼버린 거죠? 반지름이 C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YZ 평면에 접하면은 뭐가 반지름이 될까요? YZ니까 X좌표가 빵이 돼버리는 거죠. X좌표가 빵이 돼버리니까 구의 중심 A, B, C에서 이 X좌표가 빵이 돼버린 거야. 맞니?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는 A가 됐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반지름이 A가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자, 그럼 다시 ZX 평면에 접했으니까 구의 중심에서 ZX까지 그어주는 그 좌표가 뭐냐라고 봤을 때 Y가 0이 돼버리는 거죠. Y가 0이 돼버리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B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지름이죠. 이해됐나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요거 적어놓고 그림 그려놓고 그림 그려놓으면 왜 제가 반지름이 C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그럼 나머지는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림으로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됐니?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게 더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이 좀 쉽게 이렇게 그려준 거야. 그러나 그려놓고 나중에 다시 공부할 때 이걸 굳이 외운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가장 기본형 그림만 가지고 계속 연습하는 거야. 뭐하러 외워? 접했어? 그럼 실제 그려봐. 그럼 반지름이 저렇게 되는구나. 이해할 수 있잖아. 공식은 매우 까먹습니다. 그냥 기본형만 딱 외워놓고 그걸 계속 바꾸는 거야. 그럼 끝난 거야. 더 이상 할 게 없어. 자, 다 됐나요? 자, 그럼 밑에 봅시다. 우리 이거 많이 본 겁니다. 자, 이거 별표 하세요. 자, 구와 좌표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다 따로 할게. 자, A, B, C라는 구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R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자, 평면 하나 그었습니다. XY 평면. 됐니?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잘라버린 느낌이 좀 나니? 이거 지나가 버려서 잘란 느낌이 나네. 잘라버린 느낌이 나죠, 그렇죠? 요렇게 수박이 있는데 수박을 칼로 슉 잘라버린 거야, 됐니? 잘라버리니까 이런 모양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안에 뭐가 생기죠? 단면이 생기는 거죠. 단면이. 그래서 그 단면이 뭐냐? 요렇게 단면이 나오는 거. 그치? 여러분, 공을 사선으로 자르든 평행하게 자르든 수직으로 자르든 그 단면은 항상 뭐가 나오지? 원이 나와요. 그래서 얘가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원이죠. 자, 원이긴 원인데 이때 이 중심이 뭐가 되냐라고 봤을 때 xy 평면이니까, 그지? 당연히 뭐가 되죠? 그대로 수선을 내린 요 좌표는 뭐가 된다? a, b, 0이 돼요. 맞나요? 그러죠? xy 평면으로 잘랐으니까 xy 좌표만 존재하는 거죠. z좌표는 0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죠? 반지름이 필요한 거지, 그치? 자, 반지름이 뭐죠? 요거죠. 이게 진짜 내가 찾고자 하는 반지름이에요. 맞니? 자, 반지름 어떻게 구하죠? 요렇게 수선 내리면, 자, 뭐 이게 반지름이 한데, 이거 빼자. 자, 요게 지금 9의 반지름이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죠? C가 되겠죠, 맞니? 그래서 요 반지름이 바로 뭐가 되죠? 루트 R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맞니?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A, B잖아요. 이제 I 이건 사라졌겠죠, 그쵸? 자, X 빼기 A 제곱 더하기 Y 빼기 B 제곱이죠. 평면 위에 원이야. 원이니까 당연히 Z좌표가 0인 건 맞아. 0인 건 맞는데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쓸 때는 Z제곱 쓰면 안 되죠. 그리고 누가 들어가요? 이게 반지름이죠, 그렇죠? 따라서 루트 R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제곱하는 거지, 그렇지? 따라서 X 마이너스 A제곱 Y 마이너스 B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다. 자, 그런데 선생님, 저 이거 이렇게 해석해서 그림 그려서 여기까지 온 게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편법을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편법입니다. 여기 보세요. XY 평면하고 만났어요. 만나서 생기는 교선이라는 건 뭐죠? 이게 원이죠. 선이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하고 면이 만나니까 선이 생기긴 생겨. 근데 교선이 뭐야? 만나서 생기는 선이야. 근데 그 만나서 생기는 선이 이렇게 곡선이 되면서 원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맞니? 그래서 원이 된 거고요. 다시 봅니다. 여기다 또 쓰죠. XY 평면하고 만나니까 누가 0이 되죠? Z가 0이 되죠. 그래서 Z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됩니다. Z에다 0을 대입해버리는 순간 10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거 이해되죠? 그렇죠? Z가 0이 되니까 이 C제곱이 이항에서 R제곱 마이너스 C제곱. 맞니? 굉장히 편하죠? 원래 원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원리는. 이렇게 해석해서 하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하기엔 너무 시간적으로 오버가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단순 명료하게 XY 평면하고 만났다는 것은 Z가 0이구나. Z에다 0 대입하면 됩니다. 왜?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선은 XY 평면에서 나오는 원이야. 원은 뭐죠? 평면이기 때문에 축이 하나가 사라져. XY, Z축 중에 하나가 사라져서 XY로만 구성이 돼야 돼. 그러니까 Z에다 0을 대입해서 Z를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C제곱을 이항하면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생기는 교선이 원이라는 거야. 원의 방정식은 평면이니까 세 개의 문자 중 하나가 사라져야 돼. 근데 어떻게 사라지게 한다? XY 평면과 만나니까 Z에다 0 대입하면 사라진다라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얘도 어떻게 되죠? YZ 평면하고 만나는 거니까 누가 0인 거죠? X가 0인 거죠.
x가 0인 거니까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죠. 그럼 남는 거 적어지지. y 빼기 b제곱, z 빼기 c제곱, a제곱 이항에서 r제곱 빼기 a제곱. 맞니? 자, 한 번 더 해봅니다. zx 평면하고 만나는 거니까 누가 0이 돼요? y가 0이 되죠. 그럼 y에다가 내가 이거는 여기다 0을 집어넣을 거야. 그럼 누가 살아남아? 얘네들이 살아남죠. 이렇게. 그리고 누구? b제곱이 이항에서 r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겠지. 자,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z에다가 0을 뭐한다? 대입한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z에다 0 대입. 이게 풀이법이야. x에다가 0 대입, y에다가 0 대입. 됐니? 자, 이거 꼭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겁니다. 적어놔. 이 그림까지는 안 그려도 돼요. 뭐 여기까지 그려주면 좋긴 해. 그리면은 훨씬 더 이해가 편하겠죠.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건 안 적어도 돼. 이건 안 적어도 되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좀 더 이해는 되겠지. 자, 이제 다음 주 한 번 더 하면 끝나죠. 그리고 이제 한 주 정도 여러분 주말에 좀 쉬다가 그지? 다시 시험 대비한다고 토요일날 나올 거야. 힘들지? 나도 힘들다. 선생님 돌이켜보면 학창 시절을 그렇게 보내고 학교에 대학교 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창 시절에 했던 그 사이클을 또 하고 자빠져 있으니 이게 얼마나 이것도 웃긴 일 아니냐. 야, 그러고 보면 학교 선생님들도 진짜 대단한 거야. 이걸 65세까지 한다는 거 아니야? 정말? 그렇죠. 고역일 수도 있어. 그 사람들은 방학이 시잖아. 맞아. 고등학교 지금 중학교 선생님은 방학 때 다 쉬지. 네, 쉬셔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방학 때 선생님 때 안 쉬었어. 우리랑 똑같이 우리 방학 일주일이었거든. 네? 고등학교 때 방학 일주일이었어. 10번. 나라에서는 4주를 쉬라고 해. 근데 우리 학교 자체적으로 방학 일주일밖에 안 돼. 그 나는 고등학교 때 방학을 일주일 이상 해봤어요. 겨울방학. 겨울방학도 일주일. 무조건 학교 나와야 돼. 나와서 자습해. 씨발 이거 진짜 개떡같지. 모의고사 일주일 하고 싶어. 와, 이게 학교가 스파르타 무슨 기숙학교 같아. 그래갖고 아침도 9시에 시작이잖아. 학교 7시 반까지인가 가야 돼. 50분까지인가. 한 8시 전까지 가야 돼. 가서 아니 8시 반인가? 7시 반까지 가. 그래가지고 7시 반부터 8시까지 영어 듣기 평가해. 그리고 8시부터 9시까지 1교시 수업을 해. 수업이 있어. 그 선생님들이 일찍 나와서 수업을 해. 영어 수업하고. 쌤 그거 원해 학생들. 원하겠냐 안 원하겠지.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한테 추가로 수당을 주겠지. 왜냐면 우리한테 그 돈을 받으니까. 그 추가 수업료 우리가 내. 그리고 야자도 우리가 돈을 내. 야자비. 그 야자비도 우리가 내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받겠지. 안 내면 그럼 안 가실 거야. 아니 그냥 강제야 강제. 야 학교 생활에 뭐냐 선택이 어디 있어. 학교는 그냥 강제지. 근데 그렇게 했으니까 선생님도 공부를 했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아무튼 방학이 굉장히 짧았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고등학교 방학은 일주일인 줄 알았어. 근데 그러지 않았거든. 커보니까. 자, 그러면 밑으로 가봅시다. 이제 다 끝났어. 한 10분 남았어. 자, 이거 많이 했던 거지. 이건 넘어가 되겠죠? 공과 공의 반지름을 더했더니 그게 중심거리보다 작다. 그치? 그러면 공은 다른 공 안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 언제 한 거죠? 원과 원 사이에서 한 거지, 그치?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 자, 봅시다.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 9의 중심의 좌표가 3,4,5죠, 그쵸? 맞니? 자, XY 평면에 접했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XY 평면에 접하니까 좌표가 뭐예요? 3,4,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되죠? 5가 되는 거죠. 반지름이 5가 됐으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9의 방정식은 X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빼기 4의 제곱 z 빼기 5의 제곱 반지름 되니까 25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yz 평면에 접하니까 yz의 좌표는 얼마죠? 0,4,5가 되죠. 따라서 중심에서 여기 그 위에 점까지의 거리는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x 마이너스 3제곱 y 빼기 4제곱 더하기 z 빼기 5제곱은 9가 된다. 자, zx 평면에 접하는 거죠. 자, zx 평면이니까 누가 0이 돼요? y가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반지름은 4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3제곱 y 빼기 4제곱 z 빼기 5제곱은 16이다. 이게 중심이 아니야. 이제 이건 지금 수선의 발이죠, 그렇죠? 얘가 의미하는 건 지금 수선의 발일 뿐이야. 그거 잘 기억하시고. 자, 350번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아니다. 지금 그냥 설명을 쭉 들으세요. 시간이 없어서 쭉 듣고 끝내도록 할게. 자, 다음 보도록 하죠. 자, 351번 보니까 자, 일반형이죠. 요 일반형과 Z축이 두 점에서 만난다. 자, 요 문제 별표하세요. 우리가 안 해본 거야. Z축하고 만났다는 거는 누가 0이 되는 거죠, 여러분? X, Y가 0이 되는 거예요. 맞니? Z축하고 만났다는 건 X, Y가 0이 된다. 자, 그래서 뭘 집어넣으면 되죠? X에다 0, Y에다 0을 이렇게 전부 다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맞니? 요 부분 이해되시나요? 만났으니까 X, Y가 다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Z제곱 마이너스 6Z 더하기 5는 0이다. Z 마이너스 1, Z 마이너스 5는 0. 따라서 Z는 얼마? 2하고 5가 되죠.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는 얼마가 되죠? 4가 됐겠죠? Z 사이의 거리 됐지? 이렇게. 자, 다음 2번은 아까 방금 했던 거야.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도형의 둘레길이를 물어봤다. XY 평면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Z가 0이라고요. 그러면 이 Z에다가 뭘 대입해요? 0을 대입하면 되겠죠? 0을 대입하니까 어떻게 되요? X-1제곱 Y-2제곱 9 이하나니까 16이 되죠. 이 16이 지금 뭐가 돼버리는 거죠? 반지름 제곱이죠. 따라서 반지름은 4다. 반지름은 4니까 이 도형의 둘레가 얼마가 돼요? 8파이가 되는 거겠죠. 푸는 방법이 계속 똑같죠. 특징을 잡아야 돼요. Z축하고 만났다. XY 평면하고 만났다. 다음 기로 갑니다. 다 풀고 여러분 시간 나면 이거 풀어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죠. 자, 353번 봅시다. 자, 올려서 자, 여기 이 점에서 9의 근접선이죠, 그쵸? 자, 그럼 여기 보자. 자, 이 9는 9의 중심이 얼마죠 지금? 3,4,5예요. 아, 3,4,5가 아니구나. 이게 9구나 지금. 이게 9니까 얼마가 되죠? 0이 되는 값 1,2,3이 되죠. 반지름은 얼마가 되죠? 2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어디서 그었죠? 3,4,5에서 그었어요. 3,4,5에서 접선을 그었다. 그럼 이건 원방하고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접선을 씌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9가 됐던 1이 됐던 무조건 하고 접하죠. 접선과는 수직하죠. 수직하지. 그럼 여기는 2가 되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걸 그대로 연장해 주면 뭐가 나와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나오죠.
자, 요 길이는 얼마가 되죠? x끼리 빼서 제곱하면 4, y끼리 빼서 제곱해도 4, z끼리 빼서 제곱해도 4, 루트 10이죠. 그럼 이제 요 n은 얼마가 되죠? 요거 제곱해서 요거 제곱 빼니까 루트 8이 되죠. 따라서 2 루트 2가 되다. 너무 많이 해봤던 문제지, 그치? 너무 많이 했던 거. 근데 꽤 잘 나와요. 꽤. 자, 355번 갑니다. 역시 이 문제도 우리가 꽤 많이 봤던 문제예요. 자, 이 점에서 9의 점 사이, 9 위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고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겁니다. 얘도 언제 많이 풀어본 거죠? 원의 방정식에서 꽤 많이 풀어본 거지. 자, 요거 지워도 되겠죠? 자, 9의 중심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자, 0이 되는 x, y, z 값 적어주면 될 거야.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자, 반지름 얼마가 되죠? 2가 됐겠죠. 근데 어디서? 1, 2, 3에서 1, 2, 3이라는 요 점에서 9 위에 점이 있을 거예요. 이 점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은 거나 긴 거를 찾아보라는 거야. 그럼 이 점에서 이렇게 긋는 것보다 어디를 지났을 때 가장 짧아지게 되는 거죠? 9의 중심을 지났을 때가 가장 짧아지는 거지, 그렇지? 맞니? 그래서 이 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최소가 되는 점이 될 거고,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죠? 최대가 되는 점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여기서 중심까지, 이 점에서 중심까지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 거리가 얼마다? 루트 x끼리 빼서 제곱하니까 9, y끼리 빼서 제곱 0, z끼리 빼서 제곱하니까 16, 루트 25, 5가 되더라. 자, 그런데 반지름이 얼마였죠? 2였죠. 그래서 이 반지름의 길이 2를 더하고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죠? 5에서 요 길이 2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최소가 되는 거지. 최소는 3.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가 되죠? 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 5에다가 2를 더해서 7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은 7, 3은 21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한 건데 다 내용은 어디랑 비슷하죠? 원의 방정식이랑 꽤 비슷해요. 그래서 Z축 하나만 생긴 것 뿐이야. 그럼 지금 뭘 풀어보느냐? 지금 선생님 봤을 때는 350번하고 352번 지금 빨리 풀어보세요. 자, 숙제는 교재 끝까지입니다.